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3일 금요일 재택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해부생리를 공부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 감각기관을 공부하는데 오늘은 일반 감각 중 피부에 대해 공부하도록 합니다. 여기 일반 감각에 우리 교과서에 보면 외피가 되어 있는데 외피 항목에 피부의 구조, 피부의 기능, 피부의 부속기관 이렇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할까 합니다. 어느 날 이제 손가락에 가시 찔렸다. 그러면 우리는 그 손가락에 통증을 느끼잖아요. 그 통증을 느끼는 그, 그 수용기가 우리 피부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그 피부를 통해서 손으로 물건을 만지고 또 그 우리가 만진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것도 피부에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이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는 감각을 크게 일반 감각과 특수 감각으로 나눈다고 배웠습니다. 일반 감각은 대부분 피부나 점막에 수용기가 있어 이를 통해 여러 감각을 느끼는 건데요. 이러한 감각과 관계 깊은 피부의 구조와 기능은 어떠하며 그 부속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또 피부와 내장의 점막은 어떤 감각과 관계가 있을까? 오늘 이렇게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공부할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제 외피에 대해서 좀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것들, 그 다음에 피부의 구조, 표피, 진피, 피하 조직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요. 피부의 기능은 이제 보호, 감각, 체온 조절, 호흡, 배설, 피질 분비, 비타민 D 합성 이렇게 공부를 하고요. 그 다음에 피부의 부속기관에는 조갑, 그 다음에 손톱과 발톱이겠죠. 그 다음 모발, 털이겠고, 한선, 땀샘이겠죠. 그 다음 피지선, 그 다음에 거기 유선도 거기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이제 유선은 이제 그 생식계통에도 이렇게 있어가지고 오늘은 그게 그냥 유선이라는 게 있다 이 정도만 좀 다루려고 합니다. 네. 먼저 예피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보면요. 우리가 예피라고 하는 것은 이제 몸의 표면을 덮고 있는 그 피부와 그 부속기관을 의미하는 건데, 외피는 이제 체중의 약 16%를 차지하고 있고요. 100kg면은 그 중에 16kg는 이제 외피라고 보면 되고요. 외피의 기능은 피부의 자극으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체온을 조절하고 이제 감각을 외부로부터 어떤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런 감각을 수용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피부의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는데요. 피부는 신체 표면의 거의 대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조직, 아주 방대한 조직이죠. 가장 넓은 조직이고, 피부와 진피로 구성되어, 표피와 진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아래에는 지방이 풍부한 피하 조직이 있습니다. 진피와 유두는 표피를 진피에 부착시키는 기능을 하고요. 구강, 비공, 뇌요도구, 항문, 지 등에서는 직접 점막과 이어져 있다고 합니다. 두께는 각 부위에 따라서 다른데 가장 얇은 곳은 고막 그리고 눈꺼풀이라 하고 가장 두꺼운 피부는 휴장, 손바닥이겠죠? 족저, 발바닥이겠죠? 그 다음에 피부의 색은 인종에 따라 개인에 따라 다르다. 이건 당연하겠죠? 이제 피부색을 결정하는 세 가지 요인은 이제 카로틴의 양, 그 다음에 세포 혈관 내 혈액의 양이나 헤모글로빈의 환화 정도, 그다음 멜라닌 색소의 양과 분포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 교과서에는 이제 카로틴이라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카로틴 색소일 것 같아요. 카로틴 색소는 카로티노이드계 황색 색소의 일종으로 황색의 피부색을 띠는데 여성보다는 남성이
남성에게 많이 있고 또 인체 내에서 합성되지 않고 희금치와 같은 녹황색 실물에서만 합성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카로틴 색소를 그러니까 피부에 좀 검은 탄탄한 피부를 위해서는 어떤 시금치나 그런 카로틴 성분이 많은 그 음식을 좀 먹을 필요가 있겠죠. 다음 표피는 이제 피부 바깥층으로 혈관과 신경이 없어요. 그다음에 얇고 투명한 중층 편평상피, 그러니까 편평상피인데 이게 단층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중층으로 되어 있고요. 근데 그 중층 편평상피는 각질층과 배아층으로 구분을 하고요. 우리가 각질이라 그러죠. 이렇게 피부에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거 보면 각질들이 많잖아요. 특히 이제 발에 많이 나 있는 그런 각질이 있는데 피부의 가장 천층, 가장 바깥에 있는 천층으로서 일정한 시기가 되면 많이 떨어져 나가죠. 예. 그 다음에 자극을 많이 받는 수정과 족저에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이제 손과 발의 비듬 같은 게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아층은 각질층 밑에 있는 것이고 멜라닌 색소가 배아층에 있대요. 세포 분열을 통해 각질화되어 떨어져 나가는 파층의 세포들을 보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다음으로는 이제 표피 밑에 진피가 있는데 피부의 중간층으로 조밀한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유두층과 망상층으로 구분을 하는데 유두층한테 여기 유두라는 거는 이제 뭐냐면 배아층의 심층으로 다량의 작은 돌기인 유두가 표피에 부착되어 있다. 그러니까 작은 돌기래요. 유두는 작은 돌기고 감각, 신경, 말단과 혈관이 풍부하여 감각은 우리가 느끼는 부분이 바로 이 진피 부분에서 감각을 느끼고 이 부분이 손상되면 이제 출혈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혈관도 요 진피 부분에서 혈관이 있기 때문이겠죠. 표피 부분에 혈관이 없고요. 특히 유두의 크기와 배열 상태에 따라 피부 표면에 기복이 형성되는데 이를 피부문이라 한다. 이름이 좀 이상하죠. 피부문이라고 하고 수장이나 족저와 같이 털이 없는 곳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니까 여기 크기와 배열 상태에 따라 피부 표면에 기복이 형성된다는데 이 기복이 뭐냐면은 우리 손바닥이나 발바닥 보면은 오돌톨톨한 무늬 같은 거, 지문 같은 거 있잖아요. 예, 그걸 피부문이라고 하는데요. 피부문은 평생 변하지 않기 때문에 휴지의 휴지는 손가락이겠죠. 휴지의 피부문을 지문이라는데 이 지문은 개인정보에도 활용이 되고 있고요. 유두가 없는 이마, 외이계, 음낭, 외음부 등에서는 피부문을 볼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는 유두층 밑에 망상층이 있는데요. 망상층은 그물 모양의 결합 조직으로 되어 있고 이곳에 이제 잇목은 우리 지난번에 자율신경에서 배웠죠. 교감신경이 작용하는 해서 털을 이제 솜털을 이렇게 서게 하는 그런 걸 잇목은 이제 하는데 우리가 털세움근 우리말로 그런 거고 필지선 한선은 땀샘이죠. 예, 등이 있습니다. 이 필지선은 이제 우리가 여드름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여드름이 필지선이 이제 필지선이 염증이 생겨서 생긴 게 여드름이잖아. 여기 대해서는 좀 뒤에 다시 자세하게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피하 조직이 있는데요. 피하 조직은 피부의 가장 이제 아랫부분에 있고요. 거친 결합 조직과 피하 지방이 있고요. 근막이나 골막에 이어져 있대요. 근데 근막은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막이겠죠. 골막은 뼈를 둘러싸고 있는 막이고요. 지방층의 두께나 모양은 성별, 연령 및
부위에 따라서 다르긴 한데 남성보다는 여성은 지방층이 두껍고 둔부나 하복부가 다른 부위보다 더 두껍다. 여성들이 그렇죠. 그 다음에 안검, 음낭, 음경에는 지방층이 전혀 없습니다. 다음에 피부의 기능을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이제 보호, 감각, 체온 조절, 호흡, 배설, 피지의 분비, 비타민 B 합성 이렇게 7가지 기능을 보면 되겠는데요. 먼저 보호, 그러니까 외력이나 세균의 침입 등에 방지한다. 피부가 세균의 침입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아주 저는 제가 보기엔 중요한 역할이고, 그래서 1번이라고 피부 기능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세균의 침입 같아요. 피부가 없으면은 바로 세균이 우리 몸속 피 혈관에 바로 침입을 하게 되는데, 그걸 막아주는 게 바로 피부 역할인데,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나라의 성의 이렇게 성과 같은 거예요.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해주는 그런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우리 피부가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체내 기관을 보호하는 역할을 또 피부가 하고 있겠죠. 예, 아주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제 보호 기능인데, 아주 본질적이고 그런 기능이겠죠. 두 번째는 이제 감각. 여기서 말하는 감각은 촉각, 압각, 통각, 온도각 등을 피부 감각에 의해 체외의 상태와 위험을 감지하게 하는 그런 감각 기능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체온 조절. 이제 피부는 전도, 방산, 증발에 의해 체열 발산을 조절한다. 전도는 열을 이제 열을 이동시키는 거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손으로 얼음을 만졌어요. 그러면 손에 있는 열이 얼음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걸 전도라 하고요. 방사는 열을 방산시킨다, 방사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증발은 뭐냐면은 우리가 땀은 액체잖아요. 근데 이렇게 체열로 기체를 만들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그래갖고 그 체온을 조절하는 그런 땀을 우리가 많이 흘리는 것도 어떤 체온을 조절하기 위해서잖아요. 이처럼 피부는 전도, 방산, 증발에 의해 체열 발산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제 호흡. 피부는 또 호흡도 해요. 우리 허파도 아닌데 호흡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산소를 피부는 이게 혈액을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호흡은 혈액을 통해서 받는 산소를 받는 호흡이 아니다. 실제로 외부의 공기를 피부가 직접 호흡을 한다는 의미도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피부는 산소를 섭취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피부가 피부 호흡은 우리 원래는 이제 보면 하등 동물도 있잖아요. 파충류도 그렇고 어떤 하등 동물들은 100% 허파가 없어서 이제 100%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거기서 좀 더 이제 진화된 동물이 어류예요. 어류는 허파가 없는 대신 아가미로 호흡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폐나 아가미를 가진 동물들은 이제 피부 호흡의 역할이 굉장히 점점 이제 줄어들겠죠. 그래갖고 양서류인 개구리 같은 경우는 전체 호흡량의 30%에서 50% 정도를 피부로 호흡을 하는데, 동면 중에는 75%까지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은 0.6% 정도가 이제 피부로 호흡을 한다고 하고요. 예. 다음으로는 배설. 이제 배설은 이제 한선, 그러니까 땀샘이겠죠. 한선에서 땀을 분비하여 불필요한 물질을 배설하는, 그러니까 피부가 그런 배설 역할까지 하고 있어요. 호흡도 하고 배설도 하고. 그다음 필지 분비. 이제 피부가 이제 필지선에서 이렇게 필지를 분비하게 되면 피부를 이렇게 매끄럽게 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이 필지선이, 우리가 피부가 매끄러운 이유는 필지선에서 필지가 분비되기 때문인데,
이제 체내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이 필지는 그러니까 몸 안으로 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또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피부는 비타민 D를 합성을 하죠. 그러니까 자외선의 작용에 의해 비타민 D가 합성이 됩니다. 이렇게 합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피부가 또 중요한 아주 비타민 D는 뼈를 이렇게 만들어내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뼈를 만드는데 피부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피부의 부속기관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데 피부의 부속기관은 뭐냐 주로 표피가 변해서 형성된 것들인데요. 이제 뭐 어떤 조갑, 그러니까 손톱과 발톱이라든가 모발, 그 다음에 한선, 피지선, 뭐 이런 것들이 다 이제 피지의 부속기관이에요. 이제 거기에다 유선, 그러니까 우리가 젖이 나오는 젖샘이다 그러죠. 예, 그거까지 다 포함되고 있는데요. 먼저 이제 조갑에 대해서 손톱과 발톱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수지나 족지의 그러니까 손가락이나 발가락을 말자의 배면에 있는 배면, 그러니까 배 부분, 그러니까 수배, 족배 하되 그 배겠죠. 예, 그 배면에 있는 각질판, 딱딱한 그런 각질판이고 표피에 묻혀 있는 부분의 족은 그러니까 밖으로 드러난 부분을 조체라 합니다. 손톱, 발톱 밖으로 드러난 거 조체라 하고요. 그러니까 조체 후측의 반달 모양으로 된 부분을 반월이라 하는데 영양 형태나 계절에 따라서 그 크기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한번 반월 부분을 잘 살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 조근과 조체를 받치는 밑부분에는 조갑의 성장과 재생을 담당하는 조기질이 있습니다. 다음에 모발이고요. 실낫과 같은 각질로 수장, 족저, 호음순, 유두 및 수지와 족지의 말재 배면을 제외한 피부 전체에 이게 발생을 하고 있고요. 모발은 모관과 모근으로 구분이 되는데 모관은 모체라고도 하는데 피부의 표면에 나와 있는 부분을 모체, 우리 털,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털은 다 모체라 그러고 그 다음에 모근은 그 밑에 뿌리 부분이겠죠. 모낭은 이제 털이 들어가 있는 그 주머니 같은 그런 건데요. 모낭에는 피지선의 분비판과 잇모근이 붙어 있는데 잇모근이 수축해서 하면은 털이 이렇게 딱 곤두서게 되는 거죠. 모발에는 세포에 분포하는 생모, 그러니까 솜털 외에 두 발, 그러니까 머리카락이겠죠. 미모, 눈썹이겠죠. 첩모, 속눈썹이겠죠. 비모, 코털이겠죠. 이모, 귀에 있는 솜털이겠죠. 그다음 및 사춘기 이후에 나오는 치모, 앵모, 수염 등이 있습니다. 한선, 땀샘이라 그죠? 땀을 분비하는 선, 땀샘. 그다음에 구순, 조갑, 고막, 음경을 기두를 제외한 피부 전체에 이게 땀샘이 분포하고 있고 특히 수장, 족저, 애과 등에 많이 분포를 하고 있고요. 한선이 선체는 그러니까 한선이 있는 그 선체 분비하고 있는 곳은 진피 망상층에 있고 분비관은 나선상으로 굴곡한 후 피부면에서 열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애과, 항문, 해음부 등에는 대한 큰 땀샘이 있는데 사춘기부터 이 기능이 왕성해져서 분비물을 진화하면 특이한 냄새가 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음 피지선. 피지선은 이제 피지를 분비하는 선이고, 그러니까 피지는 이제 지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부가 자꾸 이제 지방을 분비함으로써 이제 부드러운 피부가 되게끔 하는 건데, 이제 수장과 족저를 제외한 피부 전체에 이제 피지선이 있고요. 선체는 진피망상증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지선이 있는 곳은 진피망상증이고 분비관의 대부분은 모낭에 이어지지만, 그러니까 모낭에 있는데 일부는 피부면에 직접 이어져 있기도 합니다. 필지는 모발과 피부면에 윤택하게 하고 피부의 건조와 방수에 관여를 합니다. 그다음 필지선 분비는 사춘기에 가장 왕성한데 이때 분비관이 막혀 염증이 일어나는 현상을 여드름이라 합니다. 네, 그렇게 되죠. 또 우리 머리에도 이제 머리카락에도 보면은 이게 필지선이 많아가지고 그게 과도할 경우에는 비듬이 이제 막 뚝뚝 떨어지죠. 네, 각질을. 예, 예. 그 다음에 그 전에 유선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유선은 이제 생식 계통의 그쪽에서 아마 따로 다룬 모양이라서 이제 유선도 이제 젖셈이기 때문에 피부 부속 기관 하나로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있는데 여기서는 제가 누락을 시켰네요. 예,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젖이 나오는 것을 유선이라 한답니다. 예, 예, 이상으로 이제 오늘 이렇게 피부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요. 혹시 이제 궁금한 부분 있으시면 언제든지 질문하시고요. 그다음에 과제는 교과서와 여기 동영상 잘 보시고 작성하시면 되고요. 너무 이렇게 완벽하게 답안 작성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틀린 것도 인간미가 있는 거니까 여러분이 잘 좀 너무 부담 가지지 말고 그냥 자유롭게 작성하신 다음에 저한테 제출하시면 되고요. 또 오늘 주말 이제 오늘 끝나면 이제 주말이죠. 예, 주말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